그러면 다 오신 것 같아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비트 검색하셔서 어제 들어왔던 마이크로비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레츠 코드였죠? 레츠 코드에서 파이썬 에디터까지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어제 갔던 도큐멘테이션도 같이 열게요. 헬프에서 도큐멘테이션에 들어가서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은 어제 하다가 한 개 덜한 게 있어요. 한 개 덜한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저도 한국어로 번역을 할게요. 어느 거냐 하면은 제스처라고 하는 거. 요 친구를 오늘 첫 시간에 볼 건데 자, 어제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냐 하면은 운동이었어요. 운동이어서 어떤 코드를 했냐 하면은 내가 이 마이크로비트를 뭐 좌우로 위아래로 기울이는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x 값과 y 값을 받아왔었죠. 그리고 if문으로 이거를 조절을 하는 그런 코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제스처로 들어가면은 이미 이 마이크로비트에서 뭔가 부드러운 움직임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제스처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꺾으면 뭐 업,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다운, 그 다음에 오른쪽, 뭐 왼쪽 등등 여러 가지 제스처. 그리고 여기 흔들기도 있죠. 쉐이크 해서 흔들기까지 있고 다양한 제스처 모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요 밑에 있는 요 코드를 가지고 옵니다. 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내가 제스처 해서 그 행동의 값을 가지고 와서 요 변수에다가 담는 거예요. 담는 건데 여기에 담아질 수 있는 종류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뭐 업, 다운, 뭐 레프트, 라이트, 그다음에 뭐 쉐이크, 페이스 업, 페이스 다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네는 뭐냐 하면은 이 로고가 하늘을 보는 거, 로고가 땅을 보는 거 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코드에서 여기 제스처에서 받아온 결과의 값이 업이다, 베이스 업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해피를 찍고 아닐 때에는 앵그리를 찍어라 라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도 복사만 하면 되니까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컴퓨터에 연결된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여기에다가 어이쿠 이거는 내 PC에 가야 되죠? 내 PC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넣었을 때 코드 뭐 바꾼 거 없으니까 그대로 다운받아서 업로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하늘을 보고 있을 때는 웃는 표시를 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에 안 보이겠지만 화난 표시가 뜨죠? 뒤집으면은 화난 표시 뜨고 이렇게 똑바로 하늘을 보게 바로 놓으면은 웃는 표시가 뜨고 하게끔 코드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요거는 뒤집어야 돼서 잘 사용 안 해요. 뒤집어야 돼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쉐이크 흔들었을 때라는 거 이렇게 흔들었을 때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요렇게 5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안 기울여도 되거든요. 한 요 정도 기울이고 요렇게 오른쪽 왼쪽 요렇게 기울일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조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쉐이크 사용해서 한번 바꿔보자면 여기 원래 있는 코드에서 이 부분만 흔들었을 때 흔들린다라는 걸로 바꾼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다시 넣어줄게요. 그러면 내가 안 흔들고 가만히 있을 때는 화난 표시가 뜨죠? 여기서 else로 빠지게 되니까 화난 표시가 뜨고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 웃는 표시가 뜨죠.
이렇게 한 요 정도 세게로 흔들어줘야 되는데 흔들면 웃는 표시가 뜬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명령어를 바꿔가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좀 복잡하게 X, Y를 생각하지 않아도 뭐 위아래 좌우 그 다음에 흔들기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어제 했던 그냥 전체적인 명령어를 설명하는 단계였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미션을 드릴 거예요. 미션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코드를 바로 넣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정답 코드를 정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만들었던 코드를 보여드리고 이거를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해서 슉 얘는 어떤 거냐 하면요. 제가 화면 공유를 끄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거예요. 흔들면 이렇게 환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쉽죠? 처음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처음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가 아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환한 표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표정이 여러 개가 담겨 있어요. 여러 개가 담겨 있어서 흔들었을 때 랜덤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흔들었을 때는 이렇게 입을 삐쭉하고 있는 이 표정인데 다시 흔들어요. 그럼 이번에 환한 표정이 나타났죠. 다시 흔들어요. 이게 우울한 표정이 나타났어요. 흔들어요. 다시 찌그린 표정. 그 다음에 흔들면 다시 랜덤. 여기 웃는 표시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다. 웃는 표시. 이런 식으로 흔들 때마다 랜덤한 표정. 저는 표정을 4개를 넣었어요. 표정 4개를 뭐 넣었냐 하면은 우리 저쪽에 있는 것 중에서 happy, 그 다음에 뭐 angry, sad, 그 다음에 하나 더 해가서 4개를 넣었는데 여러분들 뭐 3개를 넣어도 되고요. 4개를 넣어도 되고 아무튼 요렇게 슝 흔들었을 때 랜덤하게 표정이 나오는 거를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요거는 한 2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40분 조금 지났을 때 정답 코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쉬운 거라서 짧게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흔들면 표정이 바뀌어요. 흔들면 표정이 바뀌어요. 슉 흔들면 표정이 바뀌고 이렇게 슉. 방금 배웠던 이제 흔들기 제스처를 사용을 하는 거겠죠. 자, 어제 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첫 번째 미션입니다. 흔들었을 때 랜덤하게 모양이 나온다.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 어제 했던 코드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어딜 찾아보면 되나요? 우리 다 도큐멘테이션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제 화면을 켜게 되면은 나는 코드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이쪽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흔들기
랜덤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랜덤 우리 무작위라고 번역이 돼 있었죠. 무작위에 들어가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써야 될까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제스처에서도 방금 했던 코드 우리 제스처는 방금 했던 코드에서 조금만 고치면 되니까 그런 점들을 관찰을 해서 과연 얘를 어떻게 만들면은 조합을 해서 미션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분이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얘는 이제 항상 필요하죠. 우리 마이크로비트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하고 랜덤을 사용해야 되니까 임포트를 랜덤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코드 짤 때 이걸 까먹었어요. 이걸 까먹으니까 밑에 코드를 맞게 짠 것 같은데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처럼 까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뭘 썼냐 하면은 우리 랜덤에서 첫 번째로 배웠던 거가 이거 랜덤의 초이스를 배웠어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값을 넣어 놓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 주는 게 이 랜덤의 초이스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응용을 해서 자, 리스트에다가 이런 표정을 여러 가지를 넣어 놨어요. 넣어 놓고 어떻게 while문 true를 해서 무한 반복하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제스처를 받아와요. 이건 방금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쉐이크 흔들었을 때 흔들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랜덤이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display.show를 하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흔들었을 때마다 표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코드는 간단하죠. 요거 덜 만드신 분들은 이제 따라서 적어가지고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제가 요거 코드 복사도 채팅창에 하나 해놓겠습니다. 요렇게. 코드가 길진 않아요. 요거를 마무리할 시간을 조금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채팅창에 올렸으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저의 이 마이크로비트를 비추게 한 다음에 다음 거를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를 해야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흔들면은 하늘에서 이제 그 빗방울이 평평평평 떨어지는 모션이에요. 요거를 제가 다운로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업로드 중이에요, 지금. 업로드 완료. 자, 흔들면 비가 떨어져요. 이렇게. 흔들면 비가 슝슝슝슝슝슝슝슝. 횟수는 이게 지금 제스처가 저는 코드를 이제 한 번만 짰어요. 한 번만 짰는데 횟수는 이 무한 반복하기에서 제가 흔들 때 좀 흔드는 그 시간이 많이 잡히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슝슝슝슝.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코드냐? 흔들렸을 때, 자, x 값을 2위에 0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하나를 x 값을 랜덤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y 값을 포문을 사용해서 쭉 내립니다. 그래서 b가 랜덤한 위치에 하나 결정이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다른 랜덤한 위치에 결정이 돼서 쭉 내려오고 이런 형식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흔들면 비가 숑숑숑숑숑 랜덤한 위치에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숑숑숑숑숑 흔들었을 때 자, 처음에 x의 좌표를 0에서부터 4 사이의 그 좌표로 랜덤하게 하나를 정하고 거기서부터 y 값은 0에서부터 4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쭉쭉쭉. 얘도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3분 정도. 제가 코드는 살짝 가려놓고 시간을 한 3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어려운데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본 다음에 성공을 못 하더라도 시도는 해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코드를 들으셔야지 그래야 머리에 더 쏙쏙 잘 들어옵니다. 자, 요거는 8분 되면은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2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흔들었을 때 비가 내리는 모션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이제 랜덤을 사용을 하는데 아까는 여러 개 중에 선택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숫자 자체를 랜덤으로 만드는 그 난수를 만드는 그 부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일단 흔들었을 때 필요하니까 제스처에 대한 코드는 한 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제스처를 감지했는데 그게 쉐이크 흔들림이었을 때 일단 x 값은 어떻게 해요? x 값은 제가 이제 아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0에서부터 4까지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고릅니다. 그죠? 뭐 컴마 뭐 이렇게 해서 맨 윗줄에 얘가 딱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불을 켤 거기 때문에 0,4 x 값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게 되고 자, y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y 값은 0, 1, 2, 3, 4, 5를 했을 때 여기서 마이크로비트 이미지를 보면은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쭈르륵 한 줄로 쭉 내려오려고 하면은 x 값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y 값이 0, 1, 2, 3, 4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문에서 랭을 0, 요거는 앞에 0 없어도 되죠? 0 없어도 되고 5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y의 값이 0, 1, 2, 3, 4까지 이렇게 5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x와 y를 어떻게 우리 그거 배웠었죠. 점을 좌표로 넣어서 그 코드를 불을 켜는 거. 그래서 x, y에다가 여기 x 값 그리고 여기에 있는 y 값을 집어넣으면 한 줄로 쭉 내려오는 모양이 되고 빛의 밝기는 최대로 9로 해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0.1초마다 한 칸씩 점점점점점 내려오게 중간에 이 딜레이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얘가 제가 클리어를 안 쓰면 한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제가 클리어를 썼기 때문에 점 하나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던 점을 지우고 그 다음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쭉쭉쭉쭉쭉쭉 점 하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요 코드도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고 요거를 실습할 시간을 한 1, 2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는 코드가 쉬워서 헷갈리거나 그럴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그래도 하다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코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기다려드리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질문 같은 거를 할 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자, 제가 이거 채팅창에 올렸으니까 그 다음 예제 보여드릴게요. 어, 화면 공유는 끄고 그 다음 예제. 요거는 조금 응용이 된 거예요. 자, 응용이 된 건데 일단 다운로드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방금 했던 이 흔들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에서 응용이 된 겁니다. 업로드가 된 거 같은데 자 제가 A 버튼을 누르면 여기 중에서 랜덤하게 한 줄이 불이 쭉 켜져요. 자, A 버튼을 누르면 한 줄이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맨 윗칸에 이렇게 불이 하나가 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B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쭉 불이 내려오면서 한 줄 불이 켜져요. 자, 그럼 다시 A 버튼을 누르면 다시 랜덤하게 이걸 랜덤으로 결정되는 거라서 혹시 겹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랜덤하게 불이 한 군데 맨 윗칸에 켜지고 B를 눌렀을 때 쭉 내려옵니다. 다시 또 눌러보면 이번에 여기 켜졌네요. B를 누르면 쭉 요건 연결이 잠깐 끊겼어요. A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B를 누르면 쭉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화면이 많이 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빛이 가득 차게 되는데 여기서 흔들면은 지워집니다. 흔들면은 화면이 다시 지워져요. 자, A 버튼을 누릅니다. 맨 윗칸 중에서 한 개 랜덤하게 불이 켜져요. B 버튼을 누르면 그 불이 쭉 일자로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서 빛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흔들면 지워집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것도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54분, 58분, 9분 정도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A 버튼을 누르면 맨 위에 있는 불 중에서 하나가 랜덤으로 켜집니다. B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A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데 또 생기고 B 버튼 누르면 쭉 내려오고 이걸 좀 반복하면은 화면이 이제 많이 불이 켜지겠죠? 근데 이걸 다시 내가 화면을 싹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처럼 샤샤샥 흔들었을 때 화면을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방금 앞에 했던 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앞에 있던 코드를 뜯어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싶은 분들은 그냥 아예 싹 지우고 코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얘도 뭐 사용되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아까 랜덤 했던 코드 쓸 거고 A 버튼 누르면 B 버튼 누르면 A 버튼 누르면 B 버튼 누르면 요거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은 여기서 버튼에 가셨을 때 코드가 이렇게 있죠. 버튼 A를 눌렀을 때 얘를 가지고 if 문에 집어넣었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코드를 짤 때 도큐멘테이션에서 내가 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요렇게 맨 밑에 복사를 해놓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짤 때 좀 요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파이썬에서 안 쓰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이거 뭐였더라? A 버튼 눌렀을 때 그거 뭐였더라? 그 0번 터치했을 때 그거 뭐였더라? 정확한 그 뭐 대소문자라든지 뭐 이런 거 언더바 뭐 점 이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은 여기서 가지고 와서 어디 한쪽에다가 메모장 같은 거 켜서 쭉쭉쭉쭉 필요하다 싶은 거를 모아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좀 빨리 코드를 짤 수 있겠죠. 자, 여기 했고 아니죠? 이거 아니고 위에 여기다 여기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요거는 제가 3시까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3시까지. A 버튼을 다시 한번 작은 화면이지만 보여드리면 A 버튼을 누르면 불이 랜덤으로 한 군데 메뉴에 켜지고 B 버튼 누르면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흔들면 허이 좀 세게 흔들어야 되는데 허이 흔들면 지워져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요거 2개 적고 x값과 y값을 처음에는 제가 00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00으로 만들어 두고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무한 루프를 만든 다음에 일단 읽어올 거는 이제 얘 읽어와야 되죠. 제스처를 이따가 흔들었을 때 화면 지우는 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읽어와서 변수에다가 이제 담아두고요. 흔들었을 때 클리어한다. 요거 적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A 버튼, B 버튼 먼저 적고
그 끝에 이거 흔들었을 때를 적어도 되고 저는 그냥 이제 요거 먼저 적고 뒤에 두 개를 적었는데 전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흔들면은 클리어 디스플레이가 아예 싹 지워지게 만드는 거죠. 싹 지워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A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러면은 이 위에 중에서 하나에 불이 들어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X 값에 0에서 4 중에서 하나를 집어넣고 자, Y 값을 0을 집어넣는데 여기 0 처음에 넣고 시작했는데 왜 여기에 0을 또 넣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0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지만 나중에 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복하고 나서 이 무한 루프에서 B를 눌러서 이 불이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게 되면은 Y 값이 1, 2, 3, 4 해가지고 4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A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불이 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Y는 0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얘를 지우고 한번 코드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면 이 친구의 정확한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XY의 좌표를 이제 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A 버튼 눌렀을 때 할 일은 여기까지죠. 맨 윗줄에 불을 하나 켜주는 거. 그리고 B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지워지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불이 켜져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클리어, 디스플레이 좀 클리어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y를 가지고 포문을 0에서부터 이것도 이제 그냥 5 해도 되죠. 이렇게 돌리면 이 값이 0, 1, 2, 3, 4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x 값은 여기서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으니까 그 x에 대한 0, 1, 2, 3, 4가 불이 쪼로로로로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클리어 지우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뭐 A 다시 해서 다른 데에다가 불을 켜면은 원래 불 켰던 것도 남아있고 새롭게 불을 켜는 것도 추가가 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흔들었을 때만 한 번씩 화면이 지워지는 겁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알고 보면은 해요. 코드를 알고 보면은 그래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하지만 의외로 이거를 그러니까 파이썬의 제어문 다루는 게 안 익숙하신 분들은 백지 코딩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한번 짜보세요.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복하다 보면은 금방 또 패턴이 익어져서 금방 다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것도 이렇게 코드를 올려 놓을게요. 자, 올려놓고 요거를 한 시간을 조금 기다려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거 코드를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 꼭 업로드해서 작동시켜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코드를 눈으로만 보는 것과 한번 내가 그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업로드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질문이 나왔던 건데 가운데 불이 켜졌죠 지금. 자, 이 점을 제가 얘네를 이제 기울여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얘는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스처, 뭐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우리 했던 그 제스처를 가지고 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x 값과 y 값을 받아서 그 값에 따라서 얘를 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는 제스처를 사용한 거예요. 제스처를 사용한 건데 제스처를 사용한 거는 조금 반응이 느린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기울이면은 얘가 숑숑숑 옆으로 가요. 이렇게 기울이면은 반대로 이쪽으로 숑숑숑숑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좀 느리죠. 밑으로 내렸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밑으로 기울이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되죠.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린 감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또 이것도 좀 많이 기울여야 되거든요. 많이 기울여야 돼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요거를 일단은 그래도 제스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스처 코드도 많이 응용을 해보면 좋으니까 제스처 사용해서 만들어 보고 이 다음에 좌표 XY 그 값을 직접 사용해서 하는 거는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거를 제가 추가로 또 알려드릴 거니까 제스처 우리 여기서 배웠다. 자, 화면 공유 다시 돌아가서 이번 미션은 그래서 점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 왼쪽, 뭐 위아래 이렇게 기울여져 여러 방향으로 기울였을 때 점이 그쪽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고 얘를 사용합니다. 요거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얘가 업인지 다운인지 뭐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판단하는 요 네 개를 가지고 이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지금 7분이니까 제가 한 10분까지 기다려 볼게요. 자, 기울였을 때 불빛이 쫑쫑쫑쫑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좌표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 빛이 가지고 있는 XY 좌표를 잘 생각을 해서 그 변수값을 잘 조정을 해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X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 때 좌표값이 증가하고 왼쪽으로 갈 때 좌표값이 감소하는데 Y 같은 경우는 위로 갈 때 좌표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위로 가면은 맨 윗줄이 0번이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4번 칸이기 때문에 위로 갈 때 값이 오히려 감소하고요. 좌표값은. 밑으로 내려올 때 좌표값이 증가해요. 요거를 생각을 못 하시면은 아마 위아래가 거꾸로 움직이는 그 코드를 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코드를 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 저는
아무리 얘를 이렇게 밑으로 갖다 놔도 점이 이 좌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테두리 있죠? 가장자리 여기 0, 그 다음에 요 위에는 y-값이 0, 맨 밑에는 y-값이 4, 이쪽에는 x-값이 4, 이쪽은 x-값이 0 하는 그 테두리 부분에서 좌표의 값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크다 작다 이런 부등호를 통해서 조건을 걸어 놓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할 때 그것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코드를 여기 제가 띄워놨네요. 요거죠. 보면은 일단 처음에 가운데에서 불이 켜져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다시 리셋 키를 누르면 얘가 가운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x도 2, y도 2, 2,2의 값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제스처, 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 한 줄을 입력을 하고 만약에 이 제스처가 up이었을 때 다운이었을 때, right였을 때, left였을 때를 4개를 이제 조건을 거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 있죠. 어떤 거? 요렇게 AND 조건을 걸어서 내가 위로 가는 거죠. 자, y좌표가 위로 가는 거는 숫자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위로 꺾게 되면은 숫자가 점점 요거가 그쵸. 위로 꺾게 되면은 이게 요렇게 했을 때 글자가 다운이 뜹니다. 다운이 뜨고 요렇게 했을 때 글자가 업이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했을 때 글자 자체는 업이 떠요. 우리는 이거를 내린다 이렇게 꺾었지만 확인을 해보면 글자가 업이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얘가 점점 한 칸씩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y 값은 플러스 1을 해주는데 맨 밑줄에 있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y값 자체가 4보다 작을 때만 얘를 동시에 만족할 때만 이렇게 좌표를 증가시키는 거를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다운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저도 순간 헷갈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는 반대로 하면 되죠. 나는 제스처를 이제 올리는 걸 했지만 사실상 얘 글자는 다운이 뜹니다. 다운이 뜨고 이렇게 했을 때 y 좌표는 점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거라서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가 0원줄이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빼기 1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고 맨 윗줄 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y가 0보다 클 때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x는 좀 더 쉽죠. x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그 플러스로 증가하는 게 맞고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게 맞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 없이 아까 전에 이것만 잘 걸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점이 한 개가 역한으로 움직이고 나면은 원래 있던 거는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를 하고 여기에서 설정한 좌표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면은 점이 쭉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이동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 지우고 다음 칸 가고 원래 있던 거 지우고 다음 칸 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중간에 이 while문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슬립을 안 걸면 내가 딱 꺾었을 때 갑자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훅 갑니다. 훅 이동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제스처를 사용을 해서 이 점을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코드가 좀 쉽죠? 코드가 쉬운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반응 속도가 제스처를 사용했을 땐 좀 느려요. 이게 이제 요거 때문에 느린 게 아닙니다. 슬립 때문에 느린 게 아니라 얘를 없애도 슬립을 없애도 불빛은 순간이동처럼 확 이동을 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근데 반응 속도 자체는 느립니다. 자, 얘를 없어졌죠? 근데 제가 이쪽으로 꺾었어요. 오죠? 이쪽으로 꺾었어요.
한참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속도는 슬립이 없으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동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파박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꺾었을 때 반응하는 속도는 좀 느립니다. 얘가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점을 좀 보완을 해서 더 빠르게 나의 이런 왔다 갔다 이렇게 꺾는 거에 반응을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 요거 코드 붙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XY 값. 우리 요 운동에서 X 값, Y 값의 기울기를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거 있죠. 얘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요거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짜보실 건데 제가 얘를 넣어서 얼마나 또 반응이 좀 빨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바꾼 코드를 넣습니다. 바꾼 코드를 넣으면 똑같이 그 와일문 안에 들어가는 슬립의 시간은 200이거든요. 그래서 0.2초인데 보이세요? 되게 부드럽게 점이 움직여요. 이렇게. 자,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바꿔봅니다. 뭘 사용해서 방금 밑에서 사용했던 제스처 말고 XY 값을 받아서 직접 이 기울기 값을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같은 방법의 코드이지만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죠, 이 친구가. 요것도 제가 3분 시간을 들여서 2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얘를 사용해서. 예. 코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만 하면 될 거예요. 볼까요? 코드를 보면은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아요. 틀은 아주 똑같고 여기에서 x값과 y값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변수를 이렇게 x, y로 만들어서 각각을 읽어서 담았습니다. 담고 우리 이제 어제 한번 이거는 값을 가지고 표정이 바뀌는 거를 관찰을 해봤었죠. 그래서 내가 이 y의 값이 100보다 크다. 여기 예시에서는
20과 마이너스 20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값이 중간값이 엄청 좁아요. 엄청 좁기 때문에 중간에 딱 놔두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값을 조금 더 넓게 해서 100과 마이너스 100 사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보다 크다면 y 값을 증가를 시키고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면 y 값을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1씩 만들어서 위로 이렇게 만들고 x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값만 맞게 적어주고 이 뒷부분도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죠? 뒷부분도 똑같고 이 부분만 조금씩 여기에 대한 조건의 코드로 바꿔주게 된다면 업로드 했을 때 나머지 똑같지만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는 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님 마치 무슨 진짜 게임같이 아주 잘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 뭐냐 하면은 여기 제스처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 쭉쭉쭉 운동은 내가 값을 가지고 그냥 읽어와서 바로 사용하는 거라서 빨라요. 빠른데 여기는 보면은 얘네가 지금 계산을 한번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계산을 한번 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 겁니다. 네, 이것도 코드를 제가 쭉 해서 복사해서 채팅창에 드릴 테니까 한번 코드를 완성을 못하신 분들은 얘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완성된 형태를. 되게 재밌죠, 이거는. 하시는 동안 저는 또 다음 그 예제를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져서 여기까지는 쉽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아마 오늘 뒷부분 예제랑 내일 하게 될 예제들은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도 이번 예제는 쉽습니다. 이번 예제는. 업로드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A 버튼을 누르면 이 전체 중에서 랜덤하게 아무데나 불이 켜집니다. 요렇게 전체 중에서 랜덤하게 불이 켜져요. 물론 불이 많이 켜지게 되면은 겹쳐서 내가 눌렀는데도 불이 안 켜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이제 이미 불이 켜진 곳에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고 B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자, A를 누르면 랜덤 좌표에 불이 켜지고요. B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간단하죠? 제가 시간을 25분, 26분 정도까지 한 3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A를 누르면 불이 이렇게 랜덤하게 켜지고 B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간단하죠? A 버튼을 누르면 랜덤하게 불이 켜지고 B 버튼을 누르면 다 사라지기.
얘는 포문이 안 쓰여서 좀 간단하죠. 자, 한번 보면은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랜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풋 랜덤 그리고 좌표는 그냥 처음에 아무 값이나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0,0으로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A 버튼 눌렀을 때는 이 X 값도 랜덤, Y 값도 랜덤. 근데 전체, 화면 전체에서 해야 되니까 X도 0에서 4까지, Y도 0에서 4까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다가 그 좌표값을 찍으면 되죠. 찍으면 되고 B를 눌렀을 때는 모든 거를 다 지운다. 클리어만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거를 제가 채팅창에도 띄워드릴게요. 근데 채팅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로 복사해 가진 마시고 일단 화면을 보면서 이제 손으로 한번 고쳐봐요. 고쳐보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은 그때 복사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바로바로 복사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렇게 빨리 늘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음, B 버튼을 누르면 이 켜진 불 중 임의의 LED 하나가 꺼지게 하려면 랜덤 발생시키고 이 폼으로 계속 켜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블록 코딩으로 하잖아요. 블록 코딩으로 하면은 여기 뭐가 있냐 하면은 이게 있어요. 상태라고 하는 게 있고 얘는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켜진 거를 끄게 하고 끈 거를 이제 켜지게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코드로 짜려고 하면 예로 짜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불을 켰던 거를 번호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불을 켠 곳은 뭐 끄고 끈 곳은 킨다라고 했을 때 불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의 상태를 좌표마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X, Y 같은 거를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불을 켰던 거는 그 값들을 각각 리스트에다가 넣어놔야 되겠죠. 넣어놓고 만약에 랜덤 값에서 뭐 그 값이 걸린다 하면은 그거 두 개를 리스트에 있는 값이다. X, Y의 쌍이 리스트나 아니면은 두 개가 쌍이니까 뭐 튜플로 묶어놔도 되고요. 하여튼 안에 있는 값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검사해서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있을 땐 그 불을 켜져 있는 거를 끄게 만드는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그 값들을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켜게 하고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맞죠? 어떤 느낌인지 그 감은 오시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켜져 있는 거 담아놓고 끄면은 걔를 이제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삭제를 한 다음에 끄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 다음 거. 자, 이번에는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음, 그죠? 복잡할 맞아요.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짜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이번 문제도 복잡합니다. 자, 업로드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을 사용을 할 건데 0번 핀, 1번 핀, 2번 핀을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지인들을 잡고 0번 핀을 누르죠. 호이, 0번 핀 터치.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이건 더하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수학 문제를 만들었는데 슝슝슝 얘가 터치가 돼야 되는데 0번 피나 호, 호잇 제 손이 지금 터치가 안 되네요. 해라.
이거를 제가 어제 코드를 넣고 테스트를 했을 땐 됐었거든요. 마이크로비트를 한번 바꿔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새로운 다른 색깔의 새로운 거를 가지고 와서 자, 다운로드 파일을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서 안 되면 제가 그거 터치하는 거를 바꾸겠습니다. 뭐 흔들기로 바꾸든지 명령을 좀 바꿔야 되겠죠. 테라 해서 0번을 누르면 0번, 1번, 2번, 핀 1번 1번도 터치가 안 되나? 약간 아예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잠시만요. 앞에 있던 예제를 넣으면 이거는 업로드가 제 거 지금 제 거 지금 약간 업로드를 할 때 요런 에러창이 뜨네요. 요런 에러창이 떠서 여기 보이시죠?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연결이 좀 팅한 것 같아요. 다시 꽂아서 자, 이 상태에서 이번 코드가 좀 길어요. 요 코드인데 요거를 넣고 다운로드 해서 다시 여기다가 들어가라 넣고 쭉쭉쭉쭉 됐다. 제발 되라. 아까 지금 되려고 했었는데 자 다시 터치를 하면은 호이. 제 손이 지금 이상한가? 왜 이렇게 얘가 안 되죠? 마이너스 1, 0, 1, 2 여기는 잘 작동이 되고 지금 제 손에 터치가 잘 안 먹혀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요거를 제가 지금 채팅창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요게 코드가 0번을 눌렀을 때, GND를 잡고 0번을 눌렀을 때 문제가 나와야 해요. 문제가. 그래서 뭐 더하기 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다시 거의 얘를 딴 데 꽂아볼까요? 뒤에 꽂기엔 너무 먼데 코드를 넣었으니까 컴퓨터에다가 여기 말고 여기 꽂아볼까요? 제가 이거를 컴퓨터에 말고 지금 보시면은 컴퓨터에 꽂아놓은 거 말고 요렇게 핸드폰에 그 충전하는 곳에다가 꽂았어요. 근데 어차피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동은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작동이 잘 되네요. 전기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자, 0번 핀을 제가 GND 잡고 0번 핀을 눌렀을 때 3 더하기 0은 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 띄우고 뭐 그 더하기 띄우고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2초를 넣어놨어요. 제가 2초를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했을 때 3 더하기 5는 0이죠. 0은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수학 문제를 만들어요. 수학 문제를 만들고 화면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 B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증가해요. 아까 3 더하기 0이었으니까 정답이 3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정답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내가 3이 정답이다 싶은 정답이 나오면은 어떻게? 이번에는 터치를 1번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맞췄을 땐 체크 표시가 떠요. 근데 문제를 냈던 거의 숫자와 정답을 맞춘 숫자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렇게 X 표시가 뜨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작동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해보라고 코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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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 상태에서도 코딩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리셋을 누르고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2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숫자와 더하기 표시를 사용을 해서 더하기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 귀찮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는 0에서 4까지, 두 번째 숫자는 0에서 5까지만 랜덤의 범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대값으로 더해도 최대가 이제 9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두 자리를 안 넘게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거 쭉쭉쭉쭉쭉쭉쭉 올려서 두 자리가 되면 이게 보기가 불편해요. 10 이렇게 깜빡거리거든요. 11, 12 이렇게 해서 숫자가 땅땅 이렇게 바뀌는 게 보기가 불편해서 저는 한 자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범위를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시간 조금 길게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아무것도 안 뜨고, 자, 요거 크게 볼까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아무것도 안 뜨고 내가 0번 핀을 누르면 문제가 보여져요. 1 더하기 1. 그럼 1 더하기 1이 문제였어요. 자, 그럼 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자, A 버튼을 누르면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 눌렀을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고 A 버튼 누르면 숫자가 내려가요. 그럼 아까 1 더하기 1이었나요? 정답이 2인 것 같다 했을 때는 정답을 숫자를 맞춰놓고 1번 핀을 누르면 정답 맞췄을 때 이렇게 체크 표시 뜹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리셋해서 이번엔 틀려볼게요. 제가 0번 핀을 누르면 이번에 3 더하기 2는 하고 문제가 나왔네요. 3 더하기 2. 정답을 맞추려면 5를 하면 되겠지만 저는 틀릴 거기 때문에 7을 한 상태에서 자, 1번 핀을 누르면 틀렸기 때문에 X가 뜹니다. 이렇게 더하기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더하기 게임. 이게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서 하면은 전기가 좀 잘 안 먹네요. 그죠? 저번 시간에도 채팅에 저는 이게 잘 터치가 안 돼요. 밑에 있는 핀들이 터치가 안 돼요. 하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 어댑터, 핸드폰 충전기 어댑터에 하니까 또 잘 됩니다. 얘는 전기가 좀 세고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는 전기가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 문제 좀 재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제 더하기만 만들었는데도 코드가 앞에 우리 예제했던 코드보다 꽤 길어요. 좀 많이 긴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거를 좀 더 많이 응용을 하셔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나누기는 이제 소수점이 나오니까 좀 별로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확장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코드가 진짜 길어지거든요.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자, 더하기 게임. 요거는 자, 여러분 제가 코드를 드렸지만 못 본 척 하시고 한번 백지에서 짜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했는데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더 드릴게요. 3분. 막 집중을 해서 풀어봅시다. 자,
41분. 1분만 더 기다려볼까요?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 다를 것 같아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정도는 아주 껌이지 하고 숭숭숭숭 풀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감을 못 잡겠는데 하고 조금 이제 헤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게요. 다 하신 분들은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내가 조금 나만의 이 야금야금 뜯어고치는 코드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여기에서 요걸 하나 추가해볼까?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죠. 자, 정답 코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코드는 드렸기 때문에 여기 붙여넣기 해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제가 더하기를 찍은 거예요. 보시면 9가 이렇게 세로로도 가운데 쭉 가로로도 쭉 있기 때문에 이제 더하기 모양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A와 B를 두 개를 이제 더할 거예요. A 더하기 B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 값을 각각 랜덤으로 만들었습니다. A의 값은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B의 값은 0에서부터 5까지를 만들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최대값이 9가 되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요 값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 AB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2, 4, 3, 2, 1, 2, 3, 4, 4, 3, 2 조정을 하잖아요. 이 친구를 저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AB 값을 더했는 거랑 내가 조정해서 값을 정한 이 num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A 더하기 B와 num이 똑같은지 다른지. 어쨌든 이 num이라고 하는 값은 처음에 0으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이 A 값을 띄우죠. A 값 띄우고 플러스 띄우고 그 다음에 B를 띄워줍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서 터치했을 때 3 더하기 2는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띄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까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나 띄우기 위해 리스트에다가 A와 플러스와 B를 담았어요. 담았는데 이렇게 담으니까 제가 A를 숫자 형태로 그냥 담으니까 에러가 나더라고요. 요걸 요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저는 이제 이거 그냥 될 줄 알고 처음에 요렇게만 담았었는데 해서 이제 마이크로비트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컴퓨터에 꽂아서 컴퓨터에 꽂아서 코드를 넣으면 실행을 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넣고 또 실행하려면 근데 또 저기로 바꿔야 되죠? 자, 코드 넣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꽂아서 얘를 터치를 하면은 호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내가 원래 찍으려고 했던 그 값들이 아니라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메시지가 떠서 얘가 지금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문제일까 하고 봤더니 지금 문자랑 숫자가 이제 섞어서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가면 원래는 파이썬에서는 상관없어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에서 문자든 숫자든 다 섞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디스플레이에 찍을 때는 그게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죠.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str로 다 AB는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으로 돌리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 담아준 다음에 A 더하기 B 글자 뜰 수 있도록 담고 자 Y문을
무한반복으로 돌립니다. 돌려서 0번 핀을 눌렀을 때 0번 핀 얘를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어떻게?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친구들을 디스플레이 쇼 보이게 하는데 자 2초 간격으로 2초 간격으로 그래서 처음에 뭐 더하기 뭐 하고 2초 간격으로 이 글자들이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화면에 비우는 거죠. 자, 클리어 해서 첫 번째 터치했을 때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0번 터치. 그 다음에 내가 A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만들었던 num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점점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갑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디스플레이 쇼 해서 이 숫자에다가 그 LED에다가 내가 선택한 숫자를 볼 수 있도록 글자도 띄워주는 거죠. B도 마찬가지예요. B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숫자를 점점 증가하면서 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문제에서 냈던 숫자를 보고 3 더하기 5 그러면은 내가 점점 숫자를 쭉쭉쭉 맞춰서 8이라고 하는 특정 숫자로 고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정답을 파악해보자라고 한다면 1번 터치에 있는 1번을 눌러서 이제 내가 선택했던 num이라고 하는 숫자랑 a 플러스 b라고 했던 여기 숫자의 두 개의 합이 똑같다면 정답을 맞춘 거죠. 맞춘 거기 때문에 어떻게 yes를 이렇게 체크 표시를 맞췄다 띄우고 틀렸으면 여기서 no라고 하는 거를 띄우게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 길긴 한데 어디 때문에 길었냐 하면은 이게 버튼을 쓰는 게 많아서 그래요. 총 4개를 썼죠. 0번 핀 터치하는 거, A 버튼, B 버튼, 그 다음에 1번 핀 터치하는 거 4개를 써서 그렇지 그 안에 각각의 코드들은 그렇게 어려운 요소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더하기 문제를 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던 겁니다. 요거 쭉 천천히 보시고 코드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약간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다음에 할 예제가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서 무슨 게임을 할 거냐 하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마이크로비트랑 나랑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단계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면 뒤에 가위바위보 할 때 코드도 좀 더 길어지고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위바위보 하는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화면 공유를 끄고 마지막 예제죠. 마지막 예제인데 이거는 아마 오늘 10분 남았는데 다 풀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것, 작동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건 상당히 코드가 길거든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제가 바로 이 코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얘도 코드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코드 여기 0번 핀, 1번 핀 사용하는 거라서 업로드가 됐나요? 잘 됐고 얘를 핸드폰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이 친구를 쭉쭉쭉 해서 A 버튼 누르고 B 버튼 누르고 자 시작을 하면은 얘는 지금 마이크로비트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가위바위보 중에 뭐 낼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자 GND를 찾고 0번을 터치하면 내가 가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을 터치하면 내가 주먹을 선택하는 거예요. 2번을 터치하면 제가 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가위, 바위, 보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찍기 귀찮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가위바위보를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죠? 가라고 하는 게 가위 모양이고, 바라고 하는 게 바위 모양이고, 보라고 하는 게 보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뭐를 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가위바위보 중에 보를 선택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보를 해야지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A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와요. A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체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비긴 거예요. 비긴 거예요. 자, 그러면 A 버튼 눌렀을 때 내가 볼을 냈을 때 얘랑 가위바위보의 결과가 나왔는데 비겼다는 것은 이 친구도 볼을 냈다는 거겠죠. 그래서 B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마이크로위트가 처음에 가위바위보 중에서 랜덤으로 뭘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볼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랑 비겼겠죠. 자, 이번에 얘를 리셋을 시키면 여기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트의 가위바위보가 다시 랜덤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제 저는 또 모르는 상태죠. 이 중에서 이번에는 저가 가위바위보 중에서 바위를 내볼게요. 바위.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비트랑 A 버튼을 눌러서 대결의 결과를 보면은 또 비겼네요. 또 비겼어요. 그러면 B 버튼 눌렀을 때 얘도 바위를 눌렀겠죠. 자, 지금 얘가 바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리셋 안 하고 얘 바위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위를 내서 대결을 해보면은 졌죠. 왜? 얘는 바위였고 마이크로비트는 바위였죠. 근데 나는 가위를 선택해서 붙자 해서 A 버튼을 눌렀으니까 졌다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복잡하죠.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자, 나의 선택은 이제 핀 0부터 핀 0랑 핀 1번이랑 핀 2번 해서 얘가 가위를 선택. 가위. 그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는 바위를 선택. 자, 얘를 눌렀을 때는 보를 선택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선택을 하면은 터치하면서 이제 화면에 보이죠? 이미지 찍기.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이크로비트는 이미 게임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가위바위보 중에서 랜덤으로 한 개를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A 버튼을 누르면은 이 가위바위보를 선택한 걸로 마이크로비트랑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을 해서 이겼다. 내가 이길 때는 이겼으면 웃는 표정. 자, 지면 우는 표정. 비기면 비겼을 때는 체크. 아까 체크 표시가 떴었죠. 체크.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대결의 결과를 보는 거고요. B 버튼을 누르면 뭘 볼 수 있나? B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비트가 선택했던 가위바위보 중에 이게 뭔지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선택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선택했던 거를. 자, 그러면 이 대결에서 내가 결과를 확인했을 때 얘가 뭐를 가지고 있었다. 짐작은 되죠? 내가 가위를 냈는데 비겼어요. 아, 그럼 얘는 가위였겠네. 내가 주먹을 냈는데 이겼어요. 그때도 얘는 가위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볼 때는 마이크로비트에 있었던 거를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키로.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 마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좀 깁니다. 이거 보시면 이만해요. 이만하기 때문에 다 이거를 알려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다음 시간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예를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수업 마치고도 시간을 조금 더 쓰면서 제가 여러분 수업 끝났습니다. 안녕 하면 이제 컴퓨터 바로 끄지 마시고 컴퓨터 예 끝났다 하면서 컴퓨터 바로 끄지 마시고 얘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민해 보시고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더라도 이 중에서 부분만이라도 조금 만들어 보시면은 내일 그 코드 설명 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안 해본 분이랑 해본 분은 차이가 엄청 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뭐 했냐 하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세요. 자, 처음에 흔들면 랜덤 모양 나오는 것도 하고, 흔들면 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A 버튼 눌렀을 때 딱 불이 켜져서 B 버튼 누르면 쭉 내려오고, 흔들면 지워지는 거. 얘도 했죠. 그 다음에 점을 움직이는 거를 제스처 하는 코드랑, 그 다음에 XY값, 기울기값 받아서 하는 코드도 했고, 요거 A, B 버튼 눌렀을 때 랜덤하게 불이 켜지고 B 버튼 눌렀을 때 다 지워지는 코드, 그리고 더하기 문제까지 하고 마지막 문제는 내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